지난해 6월 17만 원까지 올랐던 카카오의 주가, 이 플랫폼 규제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 악재를 만나면서 주가가 한때 8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궁 대표가 목표 주가로 15만 원을 내세우고 주가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 10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의 미래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자, 얘기를 해보기 네. 전에요. 혹시 이 우리나라의 국민주 가장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절로 무시하시는군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카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삼성전자를 561만 4천여 명이 갖고 있었고 2위는 카카오로 191만 8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만 140명 가까이 소액주주가 늘었는데요. 이제 국민주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 주가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주가로만 본다면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가파른 주가 상승에 개인 투자자들은 6월 한 달 동안에만 1조 1,804억 원어치 카카오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추정 평균가는 16만 3,500원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카카오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현재 주가에서 55% 넘게 올라야 손해보지 않고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궁은 카카오 대표가 이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 글로벌 매출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카카오가 모바일과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을 3년 안에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카카오 공동체는 해외 매출을 40% 이상 성장시키고 카카오 공동체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의 10%대에서 3년 내에 30%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40% 성장, 해외 매출 비중 30% 확대. 카카오가 단 3년 안에 이루겠다고 제시한 목표입니다. 단순한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을 앞세워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는 2024년까지 글로벌 거래액을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사업 전략으로 새로운 분야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대신 지반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관련해 134개에 달하는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은 형태, 한 100개 정도, 한 3, 40개 정도의 계열사들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쪼개기 상장 논란에 대해서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살피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할 상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주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힌 남궁은 신임 대표는 15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는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15만 원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 보상안을 짰기 때문에 그 의지치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만 191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 썩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이상 빠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시장에서는 카카오 전략에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날 미국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통화 긴축 예고에 뉴욕 증시가 흔들린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3% 빠졌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도 3.65% 오늘 주가가 떨어졌고 다른 국내 IT 관련 주들도 대거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그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했는데 네. 달성 가능성 있겠습니까? 일단 이 차기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의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의 원칙을 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법안 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카카오는 물론 네이버도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2년간 대표의 주식 매도 금지 등 경영진의 먹튀 사태 재발 방지책, 또 주주 환원책,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이 상생기금 투입도 주가 흐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 상장 이슈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그 소식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당장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빠르게 1위 사업자가 됐고 엔터의 웹툰 사업은 일본에서 네이버를 따라잡고 역시 1위 사업자에 올라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을 반영을 해서 모회사인 카카오의 주가도 오르기 마련인데요. 모빌리티 상장에 한 번, 또 엔터 상장에 또 한 번 주가가 오를 경우 15만 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외에 메타버스나 NFT에서 큰 M&A나 호재가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건 다 IPO 시켜서 분리를 해버리면 남는 것은 광고와 커머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상승에 점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증권가 평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신영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1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평가는 보시다시피 그렇지가 않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기존 14만 원에서 14% 내린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로 했는데요. 3개월 전 16만 2천 원대였던 이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13만 6천 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좀 어떻게 뽑아보시겠습니까? 네, 제목은 가자 카카오,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15만 원으로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탈출 좀 하자, 믿어요 남궁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IT 바이어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